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티몬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 장기전에 돌입하는 듯합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부터 정산금이 밀린 판매사까지 답답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보전 처분, 구상권 청구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워리 BFP 시간에는 티몬 위메프 정산지원 사태에 얽힌 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죠. 홍세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 그 코너명이 돈워리 BFP인데 정말 돈워리 BFP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큰 사건이 또 예. 이제 벌어졌죠. 그러니까.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고 피해금도 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더 피해자들의 우려를 키웠던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입점 판매자들 그리고 피해자들, 소비자들 그 결과를 두고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기업 회생은 그 기업이 이제 사업이 실패하거나 유동성 위기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채무를 이제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망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이제 회생, 즉 다시 살아나도록 이제 돕는 제도입니다. 예.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변제해라.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예. 회생에서는 이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채무가 감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제 기한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장기간에 걸쳐 이제 분할 변제도 가능해지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 기업이 사업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제 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때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아예 그냥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기업을 아예 정리하고 남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정리하는 빚잔치 하는 거죠. 예. 그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에서 피해자분들은 어느 쪽의 결정이 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죠. 이 티몬과 위메프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회생이 낫죠. 지금 파산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정산 받고 싶어 할 텐데 조금이라도 이제 돌아갈 금액이 이제 아주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파산보다는 회생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원 보도 직전에 피해자들은 본사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또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은 환불 접수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 환불 절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티메프 사태에서도 이 물건이나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 결제 취소와 환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런 이커머스 회사의 경우에 환불이 어려운 사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먼저 이제 환불이 어려운 사정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 피지사라는 게 중간에 껴 있다는 건데, 피지사. 피지사가 뭐냐면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우리 저희 결제할 때 보면 카드 결제할 때 보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회사들인데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 결제 업무를 대행하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제 흐름을 보면 이 소비자가 티몬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다. 네. 그러면 카드사에서 곧바로 티몬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피지사를 거쳐 티몬 위메프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는 절차도 이제 반대로 티몬에서 피지사를 거쳐서 카드사 그리고 이제 소비자 순으로 이제 환불이 진행되는데 예.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피지사가 환불을 하게 되면 티몬 위메프로부터 다시 환불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아닌데 내가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로부터 이 돈을 보전을 받는 거 이걸 구상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제 피지사가 환불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티몬 위메프로부터 환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티몬 위메프가 정산도 중단하고 자금난 겪고 있고 환불금 구상 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가 환불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은 당연히 청구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못 받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피지사가 말 그대로 그냥 본인들 순수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팀F 사태가 발생하고 뭐 카드 결제 취소가 뭐 요청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피지사들이 결제 취소 그거를 이제 사이트에서 막아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제 환불 신청이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런데 팀원 UMF가 또 이제 그 영업을 또 중단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환불 신청이 있게 되면은 이 카드사나 피지사들이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확인하는 절차가 팀원과 UMF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을 예.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것도 환불이 어려운 사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분들은요. 예. 일부 뭐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 환불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 좀 환불 받기가 편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바로 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이 청약의 철회권과 항변권이라는 제도인데 예. 이 청약 철회권은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할부 결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할부 계약에 관한 이 청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간에서 야 팀원 UMF 망했으니까 나 못 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좀 어떻게 보면 일시금 계약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좀 돈을 지급을 하고 물건을 받는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사실은 이 계약도 철회하고 그 결제도 취소하고 환불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금액이 큰 경우는 보통 가족 여행 가려고 했던 네네, 경우나 그렇죠. 이럴 때 뭐 수백 혹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할부로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럴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할부 계약 항변권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미 낸 거 이외의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항변권도 더 이상 안 나가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인데 예. 이 할부 계약은 유효한데 그렇지만 이 할부금의 지급을 이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20만 원 이상, 이제 고액이죠. 어떻게 보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할부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예. 이 일정 부분까지만 이용을 하고 그 후는 이용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여행사도 말씀하셨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헬스장 요즘 가면은 뭐 1년에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중간에 6, 7개월 됐을 때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예, 그런 그렇죠. 경우들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카드사 이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환불받는 게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말씀드린 대로 1년 계약해서 뭐 몇십만 원을 냈는데 그중에 반밖에 이용 못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카드사에 이제 청구해서 돌려달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항변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행 계약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적용이 된다면 예. 이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용하지 못한 그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할부니까 다달이 나가는 걸 텐데 네. 나가는 걸 막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 아까 환불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나가는 걸 중단하는 겁니다. 나가는 걸 예, 중단하는 예,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할부로 이번 사태 혹시나 그 결제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 꼭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비자원이 다음 달부터 TMF 사태를 놓고 집단 분쟁 조정 같은 피해 구제 이제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걱정이거든요. 예. 그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본 그 피해자가 50명이 넘으면 예.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명은 뭐 당연히 넘겠죠. 네네.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재판보다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데 예. 근데 이 조정 절차 역시 재판보다는 아무래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태인데 머지 포인트 사태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예, 이 사태도 조정 절차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조정 절차가 9월에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6월에 돼서야 겨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 절차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이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조정이 성립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정안이 이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하면은 결국에 아무래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머지 사태 이것도 그 당시에도 이제 조정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사업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진행됐죠. 예.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조정 절차도 분명히 거칠 거고. 근데 조정도 문제가 조정이 성립돼서 그래 내가 돈을 갚겠어. 뭐 팀원 UF 지금 Q10의 그 뭐 구영배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제도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조정안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결국 문제는 조정안이 성립돼도 결국에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결국의 문제는 팀원과 UMF, Q10이 돈이 있느냐, 지급 능력이 있느냐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조정이든 소송이든 어쨌든 뭐 그래 팀원 위메프 혹은 Q10이 얼마씩 피해자들한테 줘라는 네네. 게 나왔을 때 예. 실제로 지급 능력이 있냐 이게 가장 관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없으면은 사실 조정이 다 나와도 네. 이게 길이 열린 것뿐이지 그렇죠.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서가 있어도 예. 쓸 수 없는 합의서가 되는 거죠. 결국엔.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머지 포인트 사태 같은 경우도 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소송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좀 판결이 나오고 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소송으로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조정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2021년에 이루어진 게 지금 금년에 지금 판결 1심 판결이 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21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우선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이제 장시간이 걸리게 되고 지난하죠. 어렵고 또 이제 이것도 소송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아무리 이겨도 결국에 팀원 IMF, Q10 여기가 돈이 없으면 이것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소액 같은 경우야 막 없는 돈 셈 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지만 지금 뭐 판매사들이나 아니면 거액의 또 상품을 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도산 위기 그리고 뭐 소비자들은 파산 위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좀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단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예, 예. 지금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플랫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돈을 받은 거를 확인을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조인데 근데 지금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고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소비자들은 나는 물건도 받지 못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돈만 나갔다. 그럼 이게 돈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이득이 된 겁니다. 그럼 티몬과 위메프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돈만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당이득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티몬과 위메프가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잖아요. 예. 악화돼서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이런 걸 알면서도 이 입점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게 내버려 두고 소비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았다면 이건 형법상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판매사들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의 정산 주기도 또 길잖아요. 예.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금을 그 다른 사업에 유용하다가 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 뭐 이건 또 업무상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입점 판매사들의 피해도 상당한데 최근 뭐 위메프 본사에서는 그 메모들 같은 것들이 적힌 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정산 미지급이 될 걸 알고도
좀 돌려막기를 하려는 정황들이 나왔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 그래서 판매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피해 판매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소송은 뭐가 있습니까, 혐의? 예.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티몬과 위메프가 이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서 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그 공급하는 예.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렇게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고도 물건 떨어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렇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네. 반대로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제공했는데 티메프, 이거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런 중개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도 이제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는 피해자가 그래서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점 업체들도 피해자에 해당하는데 이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자기들이 정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판매하게 놔뒀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러고 자기들은 결제 대금을 취득을 하고 이건 또 형법상 사기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돌려막기의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정산 주기가 길거든요. 40일에서 70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돈을 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유용을 하다 보면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이 티메프 사태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 경우는 업무상 횡령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도 이 입점 업체들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세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